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산업 전시회 H2 및 2023이 오늘 막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선 미래 수소 사회를 현실화할 다양한 기술들이 대거 소개됐습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이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급증한 은행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 자격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민관이 국내산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특히 대형마트 4개사는 이달 말까지 수산물 할인 행사를 진행해 소비 촉진에 앞장선다는 계획입니다. 올가을 패션 트렌드로 조용하면서 호화스러운 패션인 올드머니 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30 젊은 세대로도 추세가 번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국내 최대 수소 전시회 H2 및 2023에 막이 올랐습니다. 올해 행사는 18개국 303개 기업과 기관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데요. 규모가 커진 만큼 미래 수소 사회를 현실화할 다양한 기술들이 대거 소개됐습니다. 현장에 김효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산업 전문 전시회에서 자원 순환형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력을 선보였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총 1,125제곱미터 면적의 전시 공간을 활용해 음식물 쓰레기와 페트병 등 폐자원을 활용한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자원 순환 기술과 적용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자원 순환형 수소 생산의 첫 단계는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 청소차에서 시작됩니다. 이 차는 현재 창원시에서 운행 중인 현대차의 수소 전기 트럭 청소차입니다. 수소를 충전하면 대기 중의 산소와 만나 생성되는 전기 에너지로 운행돼 배기가스가 없습니다. 또한 소음이 훨씬 적어 작업자가 편리하게 수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등 수집한 유기성 폐기물을 발효 처리하면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기체 혼합물인 바이오가스가 생성되고 정제와 개질 과정 등을 거치면 고순도의 청정수소 생산이 가능합니다. 수소 환원 제철 전환을 추진 중인 포스코그룹은 청정수소의 생산부터 운송, 저장, 활용 계획을 선보이며 수소사업 밸류체인 전반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포스코그룹의 부스는 3D 영상과 모형을 통해 수소 생산 플랜트의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추진 중인 청정수소 생산 프로젝트 성과와 미래 비전을 3차원 파노라마 영상으로 구현해 관람객들에게 몰입감을 선사했습니다. 다국적 기업 CIC의 참여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회사는 호주의 풍부한 일조량을 바탕으로 공기 중에서 물을 채취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is working with Korean companies. We're using this forum here today to work with them to generate hydrogen from Australia's sun, turn it into methane and ethane, and then transport it by ship to Korea and help Korea to transition to a green economy. 세계 18개국, 303개 수소 관련 기업과 기관 등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오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3년여 만에 또다시 역대 최고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금융당국도 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부채 증가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3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내놓은 2023년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주담대는 한 달 새 7조 원 증가하며 2020년 2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신용대출은 감소했지만 주담대가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을 이끌면서 대출 잔액은 1,075조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이번 주담대 증가는 정책금융 확대와 은행의 대출 완화 영향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앞서 기준금리 인상 대응을 위해 DSR 규제를 완화하고 차주 소득과 상관없이 연 4%대 고정금리인 특례 보금자리론을 공급했습니다. 여기에 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내놓으면서 주담대 확산을 더 부추겼다는 겁니다.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본 금융당국도 오늘 정부 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당국은 이날 대책으로 총 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고 가산금리도 적용해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도 일시적 2주택자는 이달 27일부터는 접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도 DSR 규제 등 미시적 관리 정책으로 무리한 대출을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DSR 강화시키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하고 부동산 수요하고 끊을 수 있는 오직 방법은 공급을 늘려가지고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게 하는 것밖에는 제 생각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같은 상황에는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나옵니다. 한은 금통위원들은 7월과 8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융이 주택대출 증가에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채 증가가 통화정책 긴축 기조를 이끌 수 있다는 발언을 하는 등 당국의 정책에 대해 우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주담대와 가계부채는 부동산 가격과 밀접한 만큼 결국에는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부동산 가격과 공급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은행 정기 예적금에 돈이 몰리면서 7월 통화량이 2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23년 7월 통화의 유동성 보고서를 보면 7월 광의 통화량은 3,820조 6천억 원으로 전달보다 25조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6월에 이어 2달 연속 증가세로 7월 통화량 증가폭은 지난해 11월 0.9% 이후 가장 컸습니다. 금융상품 중에서는 2년 미만 정기 예적금이 은행의 수신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11조 8천억 원 증가했으며 결제성 자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이 8조 4천억 원 늘었습니다. 애플이 현지 시간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파크에서 아이폰 15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신형 아이폰은 기존 라이트닝 포트 대신 USB-C 충전 단자가 탑재됐습니다. 아이폰에 C타입 단자가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체적인 외관은 전작과 비슷합니다. 다만 기본 모델과 플러스는 M자 탈모라 불리던 노치 대신 다이내믹 아일랜드가 적용됐습니다. 카메라 모듈 부분만 뚫은 알약 모양 펀치홀 디스플레이입니다. 고급 모델인 프로와 프로맥스는 티타늄 케이스를 장착해 무게를 줄이고 잡는 느낌을 개선했다는 게 애플의 설명입니다. 가격은 전작과 동일하게 책정됐습니다. 국내 500대 기업 중 현대모비스, SK텔레콤 등 10개 기업이 23년 이상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침체로 연속 흑자 기조가 중단된 곳도 있었는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오늘 기업데이터연구소 CEO 스코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분기보고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9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한 기업은 현대모비스, SK텔레콤, 신세계 등 총 1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코로나19 팬데믹 등 글로벌 경제 위기를 이겨내고 23년 이상 흑자를 이어온 겁니다. 이외에도 삼성화재 93분기, 금호석유화학 91분기, 광동제약 90분기 등이 올해 2분기까지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이 중 GSEPS, 네이버는 분기보고서 제출 이후 매분기 흑자를, LG생활건강과 현대백화점도 설립 이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을 포함해 최근 10년 이상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한 기업은 총 6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장기간 흑자 기조를 이어오던 기업 중 적자로 돌아선 기업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경기 침체, 반도체 업황 악화 등이 본격화되자
삼성전자, 현대엔지니어링, SK하이닉스 등 17곳이 적자 전환한 것입니다. 한편 지난 2분기에는 조사 대상 352개 기업 중 60개 기업이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한화오션, 한국전력공사, 지역난방공사, LG에너지솔루션, HL만도 등은 최근 2년 이상 적자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민간이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원전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동시에 대규모 할인 행사를 통해 국내 수산물 소비를 촉진시키겠다는 방침인데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형마트는 이번 달 말까지 수산물 할인 행사에 돌입합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정부와 대형마트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힘을 합칩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의 대형마트 4개사는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수부는 예비비 8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수산물 할인 행사와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등을 진행하며 국내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전수 방류로 주춤했던 국내 수산물 시장이 추석 등을 맞아 활기를 띠면서 정부 또한 수산물 활성화 정책에 속도를 내는 것입니다. 처리수가 맨 처음에 발표됐을 때는 좀 분위기도 뜸하고 좀 그랬어요. 사람들도 뜸하고 모두가 다 뜸했는데 추석 분위기에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해양수산부하고 상품권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추세로 나간다면 아주 좋고. 이에 더해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원전수 방류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어업과 관련된 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은 우리 안전성에 대한 홍보가 아직도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걸 갖다가 좀 더 많이 홍보해 달라. 이런 많은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GS 리테일 등 대형마트 4사 대표들도 이 자리에서 수산물 소비 촉진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희석 이마트 대표는 수산물 소비에 대한 모멘텀을 살려가는 게 중요하다며 국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망 확대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형마트들은 이번 달 말까지 국내 수산물 할인 행사에 돌입합니다. 홈플러스는 국내산 오징어와 참조기 등을 30% 할인하며 이마트는 동태, 오징어, 꽃게 등의 수산물을 품목별로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롯데마트 또한 L포인트 회원일 경우 국산 전복과 문어 등을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엔진의 핵심 소재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외 수입과 기술 이전 제약이 큰 유무인 전투기 엔진을 소재부터 국산화해 자주 국방을 강화하고 글로벌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주관하는 무인기용 TIT-1800K급 터보팬 항공엔진 저압터빈 내열합금 및 코팅 기술 개발 과제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2029년까지 49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과제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스코, 한국재료연구원과 함께 연구 개발을 주관하며 3D 프린팅, 일방향 응고 정밀 조조, 내열합금 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에 좋은 원단을 상용한 올드 머니룩이 올가을 패션업계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로 중장년층이 즐겨 입는 2030 세대까지도 확산되고 있는 건데요. 자세한 소식 이재영 기자입니다. 고급 원단으로 불리는 캐시미어 소재를 사용한 가디건과 체크 패턴이 들어간 아우터. 값비싼 로고가 드러나지 않지만 겉으로 보기엔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 상품이 비치돼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엔 억눌린 욕망을 표출하려는 일종의 보복 소비로 브랜드 로고가 크게 박히거나 눈에 띄는 색상 등 명품을 과시하는 옷이 유행이었다면 이젠 조용한 럭셔리 상품들이 패션업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에 따르면 지난달 올드머니룩 상품이 주를 이루는 해외 프리미엄 브랜드 거래액이 작년과 비교해 750% 증가했으며 주문 수도 5배가량 늘었습니다. 올드머니룩은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을 뜻하는 올드머니에서 파생된 부를 물려받는 상류층 옷차림을 의미합니다.
그간 4050 세대에서 주로 찾던 이 트렌드는 Z세대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Z세대의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틱톡에서 올드머니룩을 검색한 결과 이와 관련한 영상의 총 조회수가 90억 회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업계에선 팬데믹 이후 가치 소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MZ세대들이 옷 한 벌을 사더라도 오래 입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상품을 사려는 인식이 커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기에 패션업계에서는 미니멀 스타일, 미니멀리즘이 유행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의식 있고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MZ세대 역시 조용한 럭셔리에 대한 긍정적 소비자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패션업계에선 올해 FW 시즌부터는 최근 몇 년간 트렌드를 이끈 세기말 스타일이 저물고 고전적이면서 얌전한 올드머니 룩이 대세를 이룰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올드머니 룩을 강조한 의류는 물론 넥타이, 벨트 등과 같은 소품도 대거 선보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에서 국가 계획을 세울 때 기후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지난 자료만 이용해서 작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후변화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대책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국가 계획에는 반드시 미래의 기후변화가 반영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빈번해진 재난을 보면은 이 기후변화 속도가 빨라졌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지난 7월 집중호우 때 오송 궁평리 지하차도 참사도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반영을 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7월 15일이었죠. 충북 청주시에 네. 오송읍에 있는 궁평 2 지하차도가 폭우로 인해서 침수되면서 14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침수 당시 지하차도 안에는 차량 17대가 고립됐었고 그중에 승객과 운전자를 합쳐서 9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시내버스도 한 대가 포함되는 등 최소 23명이 사고를 당했었죠. 당시 충북 청주에는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5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는데요. 궁평 2 지하차도에서 550m 떨어진 철교울 가구역 끝에 제방뚝이 터졌고 인근 미호강이 범람하면서 충청북도 추산 6만 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단 2분에서 3분 만에 지하차도로 들어차면서 터널 구간이 완전히 침수되었었죠. 궁평차도는 홍수위험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요. 단 조건이 100년에 한 번 올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면 침수가 될 수 있는 구역이었고요. 환경부 홍수위험지도 정보 시스템에서도 궁평리 일대는 홍수위험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미호강 인근은 100년 빈도의 비가 내렸을 때 총 10.67제곱킬로미터가 침수될 수 있는 구역으로 분석을 했죠. 이 중에 궁평 제2 지하차도가 있는 영역은 대부분 100년 빈도 비에 2에서 한 5m 침수될 수 있는 구역으로 2015년에 평가가 됐고요. 자, 그런데 정부에서 홍수를 예측할 때 말하는 빈도 개념은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100년 빈도 극한 강수량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 정부의 모든 계획이 다 과거 자료로만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게 어떻게 밝혀지게 된 건가요? 감사원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게 있었어요. 네.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 1이라는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물과 식량을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 아주 매우 미흡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감사원은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라든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을 실지 감사했다고 합니다. 먼저 환경부가 전망했던 물 부족량이 실제로는 2배 이상 웃돌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환경부가 미래 기후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위협 예측 없이 과거의 하천 유량을 토대로 전망을 했다는 겁니다. 감사원이 한국수자원공사와 농수산대학교 등 전문기관의 예측 모델에다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내놓은 미래 기후 시나리오를 반영한 결과 2031년에서 2100년 물 부족량은 연간 5억 8천만에서 6억 2600만 세제곱미터로 나타났는데 환경부는 연간 물 부족량이 연간 2억 5600만 세제곱미터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는 것이죠. 감사원 분석 결과 환경부 추산이 미래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과거 52년 동안의 하천 흐름 양상 등을 분석해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상습 가뭄체지구 지정을 맡고 있는 행안부라든가 농촌용수개발사업지구로 선정하는 농식품부도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 가뭄 위험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 가뭄 피해 이력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면서 잘못된 계획으로 국가 물 부족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질책을 했죠. 감사원 시뮬레이션에서는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이 112곳으로 나타났는데 현실에서는 이 중 96곳이 재해지구로 지정되지 않을 정도로 탁상 행정로로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또 산업용수 부족도 많은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환경부나 이런 국토부뿐만이 아니라 농수산식품부에서도 이 미래 식량 부족에 대비하는 계획에 좀 차질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감사원은 해외에서 우리 이제 식량을 해외에서 많이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수입에 많이 의존 중인 식량의 미래 수입 규모가 현재 대비 최대 5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 라면서 식량 안보 위기 문제도 제기를 했는데요. 농수산 수급이라든가 어획량 예측도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에 대해서 기후변화가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이 미비했다는 지적을 하면서 단기적 곡물 가격 위기에 대응할 뿐 기후변화에 따른 곡물 수급 위기 대응 시나리오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자, 감사원은 국내 쌀 생산량은 2020년 10에이커당 457kg에서 2060년 10에이커당 366kg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고 해요. 이 외에도 도시계획을 수립을 할 때 지금도 도시계획의 효율에 치중해서 작성을 하는데 안전을 예측할 때는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개발계획을 기후위기 적응의 관점에서 다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에 기후변화를 고려하는 제도는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에 따라 작년 9월부터 운영되는 기후변화 영향 평가 제도가 바로 그것인데요. 기후변화 영향 평가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로 개발 사업이 받는 영향을 모두 평가를 해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기후위기 적응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영향평가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심각한 그런 정도인데요.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킬러 규제로 보고 있는 것이죠. 사실 기후변화 영향평가는 기후위기 적응 관점에서 문제시 될 수 있는 사업에 대책을 넣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 수단이거든요. 따라서 정부는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새로운 규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후위기 시대의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도를 좀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이 국가 계획에 미래 기후 변화가 꼭 반영돼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방, 여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에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여성부는 김행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로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를 지명했습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본이 한국의 수산물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런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금지 조치는 변함없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초거대 인공지능 AI 도약을 발표하며 내년 9,9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민 AI 일상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도약 방안에는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윤리 신뢰성 확보, 국제협력 확대 등이 담겼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국유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건의한 103개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55건과 관련된 국유지는 연말까지 매각해 국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